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방학을 하고, 조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1월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아이슬란드랑 몰도바랑 이 2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금 일반적인 A매치랑은 좀 다른 상황인데 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라는 거를 조금 팁을 드리려고 켰고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야기들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또 이제 제가 항상 그 리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이제 졸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 혹은 이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프리뷰를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점들이 나왔을 때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좋더라고요. 뭔가 레퍼런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프리뷰까지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왜 굳이 지금 이 추워 죽겠는데 1월에 전지훈련을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1월 A매치가 이제 조금 가혹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대표팀에 가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반쪽짜리 대표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KFA 지금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다 K리그 선수들이죠. 한 명 빼고 김승규 선수 빼고 다 K리그 선수들인 상태고 결국에 우리나라 이제 좀 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손흥민, 황인범, 황의조, 이재성, 뭐 김민재 어찌됐든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반쪽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떠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게 K리그를 정말 좋아하시는 팬들 그 처지에서는 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지훈련 가가지고 동계에서 이제 막 몸 만들기 시작할 때거든요. 사실 뭐 보통은 이제 저도 예전 같으면 이제 좀 취재를 알아볼 때니까 지금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몸 올리고 있을 때거든요. 1월 5일, 6일, 7일 뭐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흔히 말해서 구르고 있을 때입니다. 구르면서 몸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1월 중순 지나면서 전술훈련 같이 하고 1월 말부터는 몸도 올라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막 연습 경기 뛰면서 이제 3월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하필 중요한 때 이 선수들 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동감하는 바고 그렇긴 한데 이제 대체로 보면 1월에 특히 그 월드컵이 있는 해 1월에는 꼭 이렇게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축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고 또 그 다음에 이 주축 선수들 다음에 될 만한 선수들을 또 다 데려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K리그 팬들 보시기에는 왜 우리 선수를 데려가는 거야 라고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2018년에 똑같았어요. 2018년에 제가 오키나와 전북현대 전주훈련 쫓아갔는데 갔더니 절반이 없어요. 막 김진수 그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김진수 선수 없고 막 이승기 없고 손준호 없고 막 근데 나중에 월드컵은 안 가고 막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이용 선수는 있었어요. 오키나와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월드컵까지 가기 위해서 최고의 팀을 꾸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선수들이를 확인하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들 중에도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인 것처럼 이런 부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선수들을 확인하고 지켜볼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아마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라도 좀 조직력을 잘 갖추자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따지고 보면 지금 발을 잘 맞춰놓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중에 투입됐을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누구 부상 변수가 발생했을 때 빨리 투입돼가지고 빨리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맛은 봐야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 팀 차원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1월 초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당장 전술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어떤 체력적인 걸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마치고 들어가서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니까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1월 그 저기 27일 요때 이제 지금 또 그 최종 예선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뛰고 온 선수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지금 뭐 월드컵에도 안 나갔는데 왜 부른 거야? 라고 한 선수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팀에 돌아간다 그러면 빨리 이제 적응할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따뜻한 데서 몸을 만들면서 발도 맞추고 감독님이 그 코칭 스태프가 직접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전지훈련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컵이 있는 때 한번 힘을 써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A매치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제 그 좋은 선수들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이유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맨날 가는 선수들 있죠. 자주 보이는 선수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뭐 권창훈이라던가 송민규, 이동경, 이동준, 강상우, 김영건, 김진수, 김태환, 박지수, 그 수비진은 거의 다 있으니까 이용 이런 뭐 정승현 선수까지도 여기 정승현 선수인데 홍철 선수 이런 선수 거의 다 가고요. 공격진에 있는 선수 중에는 이제 뭐 조규성, 그다음에 저번에 갔던 김건희 정도 한 절반 정도는 가고 절반 정도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좋은 선수 데려가는 이유는 좋은 선수들 자체가 가서 훈련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가혹한 말이지만 훈련 파트너를 해주지만 좋은 선수들이 가야 또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또 그 대표팀에 꾸준히 간 선수들하고 훈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 있고 젊은 선수들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배우고 오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프로팀에서 불만 가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마냥 나쁘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일단 드리면서 이런 A매치를 굳이 2경기 치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자 일단 1월 A매치 상대가 아이슬란드랑 몰도바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찾아봤었는데 잠시만요. 보니까 피파 랭킹이 아이슬란드 62위고요. 몰도바는 181입니다. 181이면 사실상 뭐 거의 완전 밖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몰도바가 이제 뭐 축구를 잘한다 이런 얘기 거의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불가항력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 모든 팀들이 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도 한창이고 이탈리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주요 리그 혹은 중소 리그라고 하는 데까지도 대체로 다 그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기 때문에 대체로 그게 이제 리그 운영을 깨면서까지 우리나라랑 상대하려고 하는 팀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이슬란드 자체는 그 세미프로잖아요. 본국 리그가. 그런데 이제 대체로 제가 지금 명단을 찾아봤더니 대체로 활약한 선수들이 아이슬란드에 뛰는 선수도 있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 북유럽 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당연히 엄청 춥기 때문에 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봄에 시작해서 저기 가을에 끝나는 겨울 초겨울에 끝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몰도바도 찾아보니까 5월에 시작해서 아마 12월 초인가 11월 말에 끝나더라고요. 30라운드인가 28라운드인가 경기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대표팀을 부를 수 있는 팀들 중에 그래도 유럽인 팀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런 팀들이 맞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랑 뭐 이런 데들은 겨울에 한 다음에 이렇게 저 겨울에 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팀들은 아무래도 주축 선수들은 어찌됐든 다 유럽에 있는 빅리그나 중소리그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러봐야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우루과이란다. 저기 아이슬란드랑 몰도바가 우루과이나 우간다랑도 지금 이 터키에서 그 2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붙고 그다음에 이제 우간다랑도 붙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거를 맞춰가지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에 대한 거는 물론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팀이 당장 그 친선 경기를 이긴다 그래가지고 얻는 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고 선수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결과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를 연관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엔 벤투 또 선발 방식을 보면서 제가 너무 벤투를 너무 이렇게 막 제가 좋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벤투 아저씨를 저랑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고 뭐 그렇지만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 멤버 뽑은 거를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번 멤버 보면서 야, 또 이름값이라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들을 참 많이 뽑았다? 라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벤투가 어떤 식으로 뽑는지 선수를 어떻게 뽑는지 눈에 보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뽑아요. 공격수를 예를 들면 공격수 숫자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요. 본인들 제가 보기에 내부에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1위 황의조, 2위 지금은 조규성, 그 다음에
원래 김신욱이 있을 때는 2위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황의조, 김신욱, 조규성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김건희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최근 김신욱 선수가 부상이었고 경기 출전도 지금 뭐 딱히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김신욱 선수는 이제 잠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황의조, 조규성, 김건희, 강희승까지 딱 불렀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4번이 지금 현재로는 조용욱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12월인가도 한번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선수 똑같이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영재 선수도 마찬가지죠. 미드필더들이 좀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다른 선수를 추가적으로 부를 수 있네. 지난번에 그 2019년 10월이었나요? 2020년 10월이었나요? 그때 저 고향에서 올림픽 대표팀하고 할 때 이영재 선수 불렀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영재 선수 딱 부르고, 그죠? 이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가 빠지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지면 얘를 뽑아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원두재 선수도 불러가다 안 불려가다 했지만 결국에는 원두재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이번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지만 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고 두재 좋아 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이 센터백들을 뽑을 일이 없으니까 미드필더든 센터백이든 이렇게 자리가 비니까 딱 뽑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 팀은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가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얘는 아니야 라고 아웃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원칙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얘는 우리가 원하는 애. 지금 경기 뛰고 있나? 괜찮아. 그러면 당장 팀에서 좀 못하고 있더라도 불러야지. 불러서 확인하고 우리랑 같이 훈련하면은 얘 잘하는 애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볼 때 저는 고승범 선수랑 최지목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고승범 선수 장점이 뭔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사냥개. 누구든 미드필더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선수. 고승범 선수. 그 다음에 킥도 좋죠. 그 다음에 기술도 조금 투박한 면도 있지만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원에서 싸움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고승범 같은 선수가 딱 필요한데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최지목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는 성남에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선수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최지목 선수가 성남에서 전술적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측면 수비수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완전 아스필리쿠에타 같이 3백에서 스토퍼로도 나와서 어떤 때는 수비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이제 공격 가담까지 하는. 근데 이게 완전 벤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변형 3백도 잘 쓰고 빌드업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측면 수비로도 쓸 수 있고 약간 안쪽에서 3백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변화에 능한 선수이니까 멀티플레이로서 확인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최지묵이나 고승범은 대표팀하고 정말 먼 선수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외국인이 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참신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8명, 여기 있는 8명, 김민재까지 막 딱 더해지면 월드컵 갈 멤버죠. 거의 지금 붙박이처럼 보이는 매번 불려온 선수 딱 있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을 갖추기. 권경원 선수 빠졌네요. 그 두 선수 빼면은 수비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저는 이번 A매치 2연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A매치는요, 벤투의 스타일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슬란드를 박살낸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아이슬란드 자체도 100%는 아니니까.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이 다 지금 유럽에 있는 큰 리그에 있으면은 안 오잖아요. 몰도바 마찬가지. 180이 아무리 유럽에서 두드려 맞고 다녀가지고 180 몇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80 몇이까지는 안 가잖아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 정도라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약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나, 그리고 때로는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또 시원하게 못 이긴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선수들 중에 절반은 물론 익숙한 선수들이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건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엄지성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장 막 적응해가지고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다? 그런 건 없죠. 오히려 이런 연습 경기라고 해야 되죠. 이런 A매치를 하면서 우리가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 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축구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전주련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하는 거 보면은 전주련에서는 이 연습 경기를 왜 마지막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냐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문제를 안 풀어보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다 해놨으면 시험도 잘 풀겠지만 이 어떤 상대가 대응하는 게 달라지고 뭔가 우리한테 맞춰서 나오는 게 달라지면 항상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한테 안 되는 것들을 상대가 이제 뭐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을 내놨을 때 혹은 실제로 우리를 이제 이기려고 하는 팀들을 상대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실제로 해봐야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걸 잘 구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꼭 이번 2연전에서 막 대승을 거두거나 대패를 거두거나 한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벤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에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만들어가는가 그 스타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K리그를 대표해서 온 선수들이 뭐 다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각 팀에서는 우리 팀에 누구 정말 가수 좋다 예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딱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보면 그 어리면서도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특히나 많이 갔어요. 특히나 새 얼굴들은. 엄지성 선수 2002년생이네요 2002년 5월 9일이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첫 승을 거뒀을 때 6월 4일이었잖아요 부산 아시아대에서. 그때 한 달이었네요. 생후 한 달이 됐던 엄지성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런 선수들이 그 벤투 감독의 스타일에 맞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장 기량이 절대적으로 막 무슨 윙 중에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이 맞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거든요. 김진규 선수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선수들을 대표팀에서도 되게 잘하네. 이 선수를 오래오래 두고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온 선수들을 다음 시즌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 선수들이 꼭 소속팀에 간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표팀에 불려올 만큼의 무조건 기량을 보여준다고 생각 안 하는 게, 팀마다도 지도자들의 성향도 다르고 뭐 팀 구성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축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이라던가 어떤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번 시즌에 이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우리 팀의 이제 대표팀 우리 갔던 선수들, 예를 들면 제가 강원 FC 팬이다 그러면 이제 김대원 선수 갔으니까 이번 시즌에 좀 얼마나 늘었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기회로 대원이가 갔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냉혹하게 말하자면 지금 간 대표팀 중에 절반은 훈련 파트너고 절반은 이제 월드컵에 갈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대표팀에 갔다 온 것 자체가 배우는 것들도 많고 좀 얻어오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본인이 뽑혔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2022 시즌 올 시즌에 그 K리그를 더 재밌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빡빡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부드러운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말에 있을 그 2연전 진짜 2연전 그 시리아였나요? 레바논 시리아였나요? 그 2연전은 빡빡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빡빡하게 보셔가지고 누가 못하는지 누가 잘하는지를 봐야 이제 본선에 갈 멤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빡빡하게 보셔도 되는데 이번 2연전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그 벤투 감독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에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기술 좋은 선수들, 김진규 선수나 엄지성 선수가 이제 특히나 좀 제가 보기엔 눈에 띄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고승범, 그 다음에 안 불려왔던 선수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영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기술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잘 뛰는 선수들. 최지묵, 고승범은 되게 잘 뛰는 선수들. 그러니까 벤투 스타일에 맞죠. 벤투 감독이 원하는 게 뭐죠? 상대가 내려서거나 뭐 이럴 때 물론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섰을 때는 좁은 공간에서 짧게 풀어갈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상대가 밀고 나올 때 우리나라가 이제 공격하다가 역습당할 때 그걸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왕성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고승범이라던가 최지묵 선수 잘 어울리고, 이영재, 엄지성, 그다음에 김진규 선수 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거기에 또 어울리고 그런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타일에 잘 맞게 뽑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즐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갈까요? 네, 하고 나중에 이제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막 급하게 보지 말라 그랬지만 에이밋이 끝나고 한번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